유럽에는 약 100년에 달하는 역사를 자랑하는 잠발란, 함바그, 로바, 마인들 같은 명품 등산화 브랜드가 있는데요. 한국에도 85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4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수제 등산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발 크기나 형태가 특이하여 기성품 등산화가 맞지 않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일반인 대비 발 크기가 작거나 지나치게 크거나 발등이 넓거나 지나치게 좁거나 발등의 높낮이가 많이 차이 나거나 양발의 크기와 모양이 다른 분들입니다. 실제로 제 채널에도 이러한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이 꽤 계셔서 맞춤형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러한 분들 외에도 기존 등산화에 만족하지 못해서 내 발에 꼭 맞는 편안한 등산화를 마련하고 싶다, 또는 오래도록 신을 수 있는 등산화를 구매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등산화 하면 세계적인 상표만을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장인의 정신을 바탕으로 명품 신발을 만드는 송림 수제화가 있습니다. 재단부터 재봉, 복압 작업 등 평균 30년 이상의 기술자들이 일반 구두부터 골프화, 등산화, 특수화까지 다양한 신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메이저 아웃도어 브랜드처럼 공장을 세워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할 기회와 유혹도 많았지만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영 철학과 철저한 품질주의를 바탕으로 소량 생산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산화 분야에서 명성이 자자한데요. 송림 수제화가 걸어온 역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36년 서울 을지로 3가 작은 공방에서 송림화점이라는 이름으로 창업주 이규서공이 남성화와 여성화를 생산 판매하면서 송림수제화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영국군 군화를 개조하여 한국 최초의 등산화를 만들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1970년대 들어 상류층을 중심으로 등산붐이 일기 시작했고 전문 산악인은 물론 정치인들까지 단골이 되자 전국적으로 명성이 알려졌습니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 김영삼 전 대통령, 조순 전 서울시장,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과 대기업 회장 등 정재계 인사가 모두 이곳의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1977년에는 국내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산악인으로 유명한 고 고상돈 대장의 안나푸르나 등반 시 등산화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1990년대에는 산악인 허영우 대장이 남북극해협 횡단 및 에베레스트를 비롯한 전세계 고봉을 오를 때 등산화를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수제화를 포함한 등산화 브랜드 중 남극과 북극 횡단을 가능케 한 특수화를 제작한 곳은 송림제화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허용호 대장은 고등학생 때부터 송림수제화의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2010년대에는 오랜 역사와 장인정신을 인정받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한 수제화장인 전시회에 중점적으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기성 등산화는 신발에 사람의 발을 맞추는 것이지만 수제 등산화는 개개인별로 다른 발의 특징을 고려하여 발에 맞도록 신발을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송림 수제화에서 등산화를 제작하는 과정은 발의 기장, 볼 형태, 치수, 형태 등을 관찰하고 측정하는 과정을 거쳐 발 형태에 맞게 족형을 뜨고 석고로 모형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라스트로 불리는 목형을 토대로 신발을 제작하게 됩니다. 가죽을 자르고 꿰매는 과정을 거쳐 가피를 완성하고 목형에 맞게 성형하는 작업을 시행합니다. 이 상태에서 본인의 발에 맞는지 테스트를 한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봉제하는 과정을 거쳐 등산화를 완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실제 산행 후에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확인한 후 추후에 수정 보완하는 작업까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등산화 제작 기간은 일반적으로 한 켤레당 한 달에서 2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송림 수제화에서 생산하는 등산화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누벅 외피가 적용된 통가죽 등산화와 누벅 외피에 쉘러 원단을 내피로 적용하여 방수 기능을 강화한 등산화로 나뉩니다. 1968년 스위스에서 설립된 쉘레사에서 생산하는 쉘러 원단은 고어텍스와 유사한 소재로 아웃도어 제품에 많이 쓰이는데요. 고어텍스와 마찬가지로 투습, 방풍, 방수 기능을 합니다. 고어텍스와 비교하여 장단점이 뚜렷한데요. 고어텍스처럼 완전 방수는 아니고 부분 방수 기능을 가졌지만
있지만 장시간 비나 눈이 오는 환경이 아니라면 충분한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고요. 고어텍스 대비 가볍고 신축성이 좋은 점이 장점입니다. 아웃솔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등산화에 쓰이는 아웃솔은 일반적으로 접지력과 내구성이 상극관계에 있는데 접지력이 우수한 창 또는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창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접지력이 우수한 창 같은 경우엔 수입 등산화에 쓰이는 일반적인 비브람 창보다는 접지력이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방탄복 소재로 쓰이는 내구성이 강한 케블라 원단을 활용하여 토우와 힐깃 부분을 보강 처리하여 험하고 불규칙한 지역에서 가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송림 수자에서 만든 모델이 아닌 나만의 모델을 갖고 싶다면 원하는 사진과 그림을 준비해가면 어떤 등산화 디자인으로도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목 높이부터 굽 높이까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개인의 이름을 이니셜로 새길 수도 있습니다. 영상 서두에 언급한 대로 송림 수제화의 가장 큰 장점은 발 크기나 형태가 특이하여 기성품 등산화가 맞지 않는 분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국내 수제 등산화를 제작하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지만 송림 수제화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습니다. 오랜 단골이 많아 창가리 외에는 무료로 수선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생 AS가 가능한 점도 강점입니다. 그래서 단골 이용자들은 처음에 살 때 50에서 7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부담되지만 내구성과 오랜 기간 신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 비용이 아깝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 등산화라 착화감이 좋기 때문에 구입 후 길들일 필요가 없거나 혹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부분도 장점입니다. 반대로 단점은 발 모양이 특이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과거엔 수입 등산화 중에도 50만원이 넘는 모델이 꽤 있었으나 최근 가격 거품이 완화된 편이기 때문에 수입 등산화를 한 켤레를 약 35만원으로 본다면 송림 수제화 70만원 모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두 켤레를 구매할 수 있죠. 송림 수제화는 착화감은 좋지만 투박한 디자인은 멋과 개성을 중요시하는 요즘 등산화 디자인 트렌드와 비교해볼 때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최근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20, 30대 고객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젊은 층을 계속해서 유입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등산화 브랜드는 최근 기술 개발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고 대량 생산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가격 품질 경쟁력이 수제 등산화 대비 높아질 가능성이 큰데요. 송림 수제화는 소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사업 구조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아웃솔, 원단, 바피 등의 주요 소재를 외부 납품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술 혁신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신발 연구 조적이 없어서 현재 30년 이상 기술자들의 연세를 고려한다면 기존의 노하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은 송림 수제화는 국내 등산화 시장과 해외 원정 등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명품 수제 등산화임은 분명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후 국내외 등산화 브랜드에 맞서 가격,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해외에도 대를 이어 오랜 역사를 이어오는 전통적인 브랜드가 많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브랜드는 살아남았고 그렇지 못한 브랜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수제 등산화 브랜드로 송림 수제화가 오래도록 대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앞으로의 환경은 녹록치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